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1월 4일 화요일 오후 5시 48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400만원대까지 1억 8천만원이라는 신고가를 찍고 나서 대형 빅쇼트 사건 이후에 단기 반등을 줬지만 이후에 N자로 다시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저점 갱신을 조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일봉상의 양봉이 어느 정도 저점 구간에서 떠줘야 마감봉이 양봉으로 떠줬을 때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양봉 뜨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주는 추세, 최소 12시간 봉의 양봉 정도는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일단 비트코인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원화 차트 월봉입니다. 사실 이 당시 최저가를 찍었던 2천만원대부터 최근에 이제 1억 8천만원대까지 9배가 넘게 상승을 그동안에 쭉 이어왔고, 이 안에서도 사실 올라오면서도 엄청난 호재들로 인해서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올라가긴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올라가는 사이클 자체는 없고,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사이클이 오거든요. 그래서 최고 정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전에 나온 조정,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75% 정도의 이제 조정폭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비트코인이 2억 5천,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기준으로도 15만 20만 달러 갈 수는 있지만, 일단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신고가 자리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고가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과한 수준의 조정이 나와서는 안 되고, 최소 이전에 나왔던 바로 한번 눌러놓고 신고가를 갔던 수준의 조정 3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고점 찍고 쭉 내려왔을 때 이 당시에 이제 관세 쇼크로 인한 조정이 3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신고가를 간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이제 눌림이 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달 내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월봉으로 이제 크게 음봉으로 이제 꽂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는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28% 정도 수준, 1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조금 횡보를 해주면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대형 사이클이 이제 숏 추세로 쭉 내려가는 이런 추세로도 갈 수가 있다. 다만 내려가는 와중에서도 뭐 그렇게 이제 급격하게 쭉쭉 빠지는 그림은 안 나오고, 지금 워낙에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할 때랑 지금 상황이랑은 사실 들고 있는 홀더의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예전부터 장기 홀딩하던 고래들이 들고 있었고 개인들은 다 던진 상황에서, 물론 이 구간에서 이제 월가 세력들이나 기관들, 이제 트럼프 쪽 세력들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이기면서 또 이제 강력한 2차 펌핑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도 나올 만한 자리다. 그거를 좀 생각해 두고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이전 달 10월 달에 상당한 이제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안 좋은 부분이고, 그나마 시장에 남아있는 이제 호재들을 조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과거에 보여줬던 패턴을 대입했을 때 그래도 이제 금값이 떨어지고 금 쪽의 자금이 다른 쪽 투자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9월에 양봉 마감을 했다면 12월까지 조금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랠리가 완전히 끝났냐 그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단기 반등을 노릴 만한 자리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 자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큰 폭의 조정이 있었던 3월 당시의 패턴, 이전에도 대형 빅쇼트 이후에 지금은 바닥을 잡을 때 3월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3월의 바닥 패턴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2주 전에. 그러면 3월 달에 어떻게 됐냐? 바로 이런 식으로 고점 대비해서 30%까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다시 밀어 올리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급의 조정은 지금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현물도 무작정 들고 가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저점 구간에서 샀다, 지금 수익권이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좀 줄여주는 것도 좋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점이 왔을 때 조금 레버리지를 써서 단기 반등을 노렸을 때 반등은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낙폭이 큰 만큼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 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대형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떨어지는 추세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면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의 저점을 우리는 좀 잘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원화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 최고점 1억 8천 대비해서 한 28% 정도 빠지는 자리, 바로 이제 1억 2,860만원 정도 되는 요 자리, 그러니까 이전 저점까지 안 가면서 이 관세 쇼크에서 찍었던 1억 1,100만원대까지 안 가면서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져주는 자리에서 우리가 롱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달러 차트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봉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세팅을 하고 이평선 60일로 세팅을 해놓고 보시면 바로 이 자리인데요. 이 주봉상의 60일 선을 터치를 하고 나서의 강한 반등이 있었던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황색 선, 주봉상의 60일 선을 쭉 이제 그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 눌리다가 요 자리를 찍고 쭉 대형 반등, 그 다음에 이제 눌리고 나서도 여기를 찍고, 아까 말씀드린 요번 연도 3월 패턴입니다. 요 자리를 찍고 또 쭉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곧 있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봉상의 60일선을 터치했을 때 한번 강한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 다만 이 반등 이전에는 찍고 고점 돌파들을 다 했어요. 고점 돌파들을 다 했지만 이번에도 고점 돌파를 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이 세게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물량을 좀 줄여 놓던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자리가 이 주봉상의 60일선 정도 되는 자리가 98K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좀 더 끌어당겨서 보면 지금 대형 아랫꼬리 102K를 위협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빅쇼트가 있었고 최다 청산 이제 사태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의 저점 102K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자리에서도 대형 아랫꼬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 갭, 아랫꼬리 갭을 메우고 저점 갱신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102K가 깨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점 깨고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102K까지 뭐 이번 주 내로 좀 깨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2K를 깨고 나면 이제 패닉셀이 줄줄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을 받아서 저점에서의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단기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 타점이 좀 강하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타점 자체는 일단은 이 60일선, 주봉상 60일선입니다. 이 강한 반등을 주었던 이전의 패턴들이 있는 요 라인에서 한번 받아볼만 하지 않나, 98K 정도. 그래서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사실 뭐 나스닥도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스닥도 주봉을 살펴보면은 이전에 이 관세 쇼크로 V자 골파기를 한 이후에 강하게 고점 돌파를 해 주었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도 있었던 그런 이제 조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짝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온 가운데 최근 3주간 또 강하게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 3주간의 상승을 어느 정도 좀 되돌려 놓는 하락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 그리고 특히나 이번 FOMC에서 12월 금리 인하는 장담을 못한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10일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12월 10일 이번 이제 다음 달 FOMC죠. 다음 달 초에 있는 이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은 68%로 물론 이제 높긴 하지만 동결할 것이라는 확률 또한 32%로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동결 확률이 3분의 1은 된다라는 거고, 그만큼 시장에 대한 앞날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이 3분의 1 정도는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차트 월봉으로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월봉상의 이런 윗꼬리들이 특히나 이번에 3번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 돌파를 하면서 125, 126K를 찍는 이 구간에서 고점을 뚫고 시원하게 가는 그림이 아니라 뚫고 내리고 그거를 좀 반복하면서 약간 3중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점. 그리고 이전에 조정이 나올 때도 이런 윗꼬리들이 2번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었고, 이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윗꼬리 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 조정이 나왔었던 이제 패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월봉상 3중 윗꼬리도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위치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이런 식의 이제 큰 폭의 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저점권에서 샀다라고 해도 물량 정리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선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때는 또 숏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숏 포지션. 최근에도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숏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까지도 편안하게 들고 갈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숏도 지금은 언제든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숏을 접근한다. 그러면 이제 105K 정도는 손절을 잡고 요 자리를 딱 손절을 잡고 추가 하락을 보는 관점이 안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숏 같은 경우도 이제 102K 깨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아랫꼬리를 깨게 된다, 이런 대형 아랫꼬리를 깨게 되면 아랫꼬리 깨고 나서 일시적인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일단 저희는 이제 잡아볼 예정이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12시간봉 캔들을 보시게 되면 쭉쭉 내려옵니다. 쭉쭉 내려오다가 12시간봉 양봉 키고 쭉 반등, 내려오다가 12시간봉 양봉 키고 여기서 반등 못했죠, 제대로. 그래서 지금 2차로 더 빠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반등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과하게 추가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반등은 더 세게, 훨씬 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밀어 올리지 못한 힘이 밑에서 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쭉 더 내려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10만 달러 이하 구간에서 97에서 98K 구간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지점은 바로 12시간봉으로 양봉 캔들이 마감봉이 뜨면, 이렇게 마감봉이 뜨는 겁니다. 마감봉 안 뜨면 계속 음봉으로 계속 빠질 수 있어요. 이번 주 내내 계속 빠질 수 있고, 이번 주 계속 빠지고 바닥 이제 다지다가 주말에 한번 흔들고 뭐 다음 주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12시간봉의 양봉 마감이 뜬 다음에 최저점 손절을 잡고 롱을 치면 상당 폭의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이 이제 97K, 98K 그림 그 부분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밀어올리는 그림, 이전에 반등폭을 대입한다면 위쪽으로 한 12% 정도의 반등은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반등이 98K 정도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110K 정도까지 나름 V자로 밀어 올려주는 그림 좀 기대할 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는 또 숏을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지점 주봉 패턴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 60일선에 닿는 순간 조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그동안에 사실 어느 정도 눌리면 또 고점 돌파하고 눌리면 고점 돌파를 해주던 비트코인이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점에서 잡으신 현물 홀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익권이라고 한다면 수익을 일정 부분은 좀 챙겨두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는 아무런 포지션이 없다, 현물도 없다 라고 한다면 더 좋은 거죠. 단기적으로 이제는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다만 이제 무리한 접근보다는 항상 최악의 사태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등 롱을 접근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나왔던 하락폭, 이전에 관세 쇼크로 인해서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 보면 32% 정도 빼고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대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달러도 마찬가지 92K까지는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한번 찍어주고 주봉상 60일선 터치하는 그런 구간까지 갔다가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간을 단기로 좀 접근을 했을 때 그래도 나름 큰 반등을 노려볼만 하겠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숏을 요 자리에서 진입을 했죠. 숏을 여기를 손절을 잡고 104.7K 정도 손절을 잡고 숏을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딱 손절을 잡고 숏을 진입을 해서 일단 조금 더 빠지는 추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직전에 시간봉으로 음봉 자체가 여기서 이제 찍힌 음봉의 힘의 세기가 워낙 세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4시간봉 보셔도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 뒤에 조금 연속해서 음봉이 좀 붙어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장대 음봉 뒤에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나오고, 뭐 이런 자리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장대 음봉 꽂히고 또 이런 식으로 꽂히고, 그 다음에 4시간봉 양봉 뜨면서 바닥에 잡히는 그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102K까지 이탈이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이 102K는 또 굉장한 심리적인 저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큰 아래꼬리 찍었을 때의 저점인데, 여기까지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대형 지지선 하나가 무너지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대형 지지선을 또 한번 무너뜨리고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것도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단기 숏 관점, 그리고 이후에는 12시간봉 양봉 뜨는 시점부터 조금 롱을 접근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요 자리가 되겠죠. 이제 104.6K까지 손절가를 좀 당겨서 요 자리 딱 손절 걸고 추가 하락을 봤을 때 요런 식으로
102K 꼬리 깨는 것까지 요 자리 손절을 잡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이후에는 반등 타점을 잡아보는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 이번 주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이더리움도 3700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뭐 비트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있으면 얼마 전에 찍었던 대형 아랫꼬리 3435 3435달러까지 좀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비트를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도 또 대형 반등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락이 나올 때도 이렇게 쭉 내려오고 나서 나름 반등을 준 자리가 이전 고점 대비해서 55% 밀리고 나서 다시 위로 55%를 올린 자리, 그러니까 쭉 떨어지고 나서 요 정도 반등,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까지 내려오고 나서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찍었을 때 나름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 자리가 바로 2400선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쭉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아직도 한참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상황을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도 사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 현물을 들고 있다든지 롱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물량을 좀 줄여두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전 22년도 하락 사이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던 요 자리거든요. 딛고 신고가를 찍은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깨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지금 3350자리거든요. 한번 눌러놓고 또 신고가를 쓴 자리, 이 3350자리를 지금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깨고 이 중요한 이제 저점자를 한번 깨고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지금은 노려봐야 되겠다. 그 자리가 한 3000선 정도 되고 앞자리 한 2구 정도를 보고 올리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더리움도 독자적인 이더리움만의 움직임보다는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등을 볼 때도 알트코인인 만큼 비트보다는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비트가 먼저 반등세를 보여줘야 이더리움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700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일단 깨졌고, 그 다음 자리는 이제 3350자리지만 그 자리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주봉상의 대형 아랫꼬리 정도는 나와주고 나서 반등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알트들도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거래 대금이 높은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뭐 리플, 솔라나 같이 빠지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도 내려가다가 그래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타점들은 어느 정도 쭉쭉 내려오다가도 이런 식으로 주봉상 양봉이 뜨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 XRP 리플의 이제 핵심 가격대는 2680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이전에도 이제 크게 밀어 올렸던 자리. 그래서 요 정도 선까지 내려오고 나서 주봉 양봉이 뜨게 되면 단기적인 반등은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라나도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주봉으로 양봉 뜨고 나서 나름 반등세를 보여주고, 특히나 이제 가격적으로는 요런 자리 16만원 선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나름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반등해주고 32만원까지 넘겨주고 지금 눌리는 거기 때문에, 쭉 내려오고 나면은 20만원 언더 16만원 구간이 오게 되면은 한번 이제 롱 반등 강하게 조금 노려볼 만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봉상의 양봉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오다가 주봉으로 양봉 뜨면 추세 반전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XRP라든지 솔라나는 노려봐야 한다, 이제 이더리움까지. 그래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는 주봉상 양봉 뜨면 반등을 한번 좀 세게 노려볼만 하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밈코인이고 트럼프 관련 코인이죠. 바로 이제 오피셜 트럼프도 나름 저점에서 반등을 좀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점 찍고 쭉 반등을 줬을 때 114% 정도 반등을 준 이제 이력이 있고, 그 정도 폭을 이번 저점에 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6,800원까지 찍었고, 여기서 나름 182% 정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19,000원 정도를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눌림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조금 관건이고, 그나마 알트코인들과 이제 잡코인, 밈코인들 중에서는 최근에 조금 반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9,900원 자리를 좀 지켜주는 게 관건입니다. 이 오피셜 트럼프도 지금 최근에 이제 쭉 올려줬는데, 뭐 이런 자리에서도 오피셜 트럼프에 대한 추천은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눌렸을 때 요 자리 눌리고 이렇게 갈 수 있다. 보시면 10월 28일 화요일에 이런 식으로 오피셜 트럼프에 대한 차트 저점에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잘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눌리고 쭉 잘 갔다가 도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 눌러준 자리는 여전히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9,930원 요 자리 정도는 좀 지켜줬을 때 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고 조금 크게 노려볼 수도 있는 코인이다. 왜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뭐 트위터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다 자기 이름이 걸린 이런 밈 코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최근에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가 떨어진 거 이상으로 그래도 말아 올리긴 했어요. 이 정도 회복력을 보여주는 알트코인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 오피셜 트럼프를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이 9,930원 정도는 깨면 안 되고, 그 이후에 뭐 비트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오피셜 트럼프도 같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8,500선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희망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피셜 트럼프도 최근에 이제 강한 반등 이후에 비트 눌리면서 같이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뭐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와도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구간에서 저희는 다시 재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일봉상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일봉상 양봉 뜨면 바닥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피셜 트럼프도 그나마 조금 희망이 있는 코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 CEO들도 사실 이제 앞으로 1, 2년 내에 주가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10%에서 뭐 15% 정도? 뭐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 집권 1, 2년째 이후에는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0에서 10% 정도가 아니라 뭐 아무리 천하의 나스닥이라고 해도 20, 30%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나스닥이라든지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삼성전자도 보시면 월봉이 음봉으로 바뀌었고요. 주봉도 음봉, 일봉도 굉장히 큰 음봉이 고점에서 떴습니다. 11만 2천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하루 아침에 이제 떴다가 갭으로 떴다가 쭉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이 삼성전자 사실 10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최고점이거든요. 11만 2천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눌렀다 급격하게 위로 올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전에도 최고점을 찍고 나서 쭉 흘러내리죠. 이런 식으로 쭉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국내 증시가 보여주는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이제 주식들이 보여주는 이런 패턴도 조금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가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제 기업의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세계가 AI 시대로 더 접어들면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우리는 차트에서 보내오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두드려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포지션들을 쭉 정리를 하고 약간 이제 숏도 진입을 해보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뭐 저희도 숏을 뭐 아까 전에 진입을 해서 조금 더 내려가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숏을 정리하고 또 롱 반등 타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일단 102K가 깨지고 나서 좀 잡아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무리하게 롱 물타기라든지 너무 이제 상승 쪽만 바라보는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눌리고 나서 고점 돌파를 해오던 그런 패턴 자체가 살짝 조금 이제는 힘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단기로 타점 보면서, 하락장에서는 어차피 또 숏으로 수익을 보면 되거든요. 사실 지금도 대규모 하락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전처럼 이제 70% 마이너스 70%까지 뭐 이런 식의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대비는 그냥 126K 최고점 손절 잡고 숏을 저배율 뭐 이제 한두 배라든지 두세 배라든지, 지금 126K 이제 손절을 잡고 숏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4배 숏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뭐 이제 적은 금액 4배 정도 숏 쳐놓고 쭉 빠지는 것까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빠지는 사이클은 1, 2년 정도를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실 이 구간에서의 빠지는 사이클이었다라고 한다면 1년 2개월 동안 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개월을 빠졌었기 때문에 14개월간의 어떤 이제 이번에도 같은 수준의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이제 리스크 해칭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126K 손절을 잡고 숏 진입을 해두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올 때도 이런 식으로 N자로 올라왔듯이 내려갈 때도 N자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단기 타점들 롱으로 접근하라는 방식도 이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코인 시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등을 해야 될 구간에서 지금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했다. 최근에 이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나름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좀 이어갔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고점 높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다시 올려놓은 저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높이는 추세를 조금 어느 정도 이어가줬을 때 다시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노릴 수가 있는데 그 패턴이 지금 깨진 거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은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은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맞습니다. 항상 우리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롱숏 조금 단기로 접근을 하면서 최근에도 저는 이런 고가권에서부터 계속 단기 소액 접근으로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크게 배팅을 해야 될 구간이 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자리죠. 98K 정도 자리, 주봉으로 60일선 터치하는 자리 크게 내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는 30% 정도가 빠졌다? 그러면은 5%에서 10%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왔을 때는 물량을 좀 실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또 롱 반등 타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차트를 좀 크게 보고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바로 60일선에 어느 정도 좀 정답과 패턴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닫고 올리는 이번에도 조금 있으면 이제 닿을 수 있거든요. 그 자리는 바로 97, 98K 그 정도 라인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최소 이 12시간 봉으로 양봉 정도는 좀 떠줘야 된다. 그 자리가 저점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숏을 진입하더라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105K 정도는 이제 지켜줘야 되거든요. 숏 입장에서는 요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 지금 자리가 저점이 잡히게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숏을 보더라도 손절은 짧게 잡고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목요일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카톡방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